안녕하세요. K스토리 살롱입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과 한 시대의 문화를 담아내는 그릇이라고들 하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걸고 편견이라는 차가운 벽에 맞서 가장 한국적인 맛으로 세계의 심장을 뜨겁게 달군 한 셰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한 사발 아주 진하고 깊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의 무대는 세계 수도 뉴욕입니다. 잠들지 않는 도시의 불빛만큼이나 꺼지지 않는 욕망이 부딪히는 곳. 그 중에서도 가장 치열하고 화려한 미식의 전쟁터, 맨해튼. 별들의 전쟁이라 불리는 이곳 최전선에 낯선 동양인 셰프 한 명이 막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녀의 이름 강세연. 그녀는 단순히 재능 있는 요리사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요리 학교를 꼬르동 블루를, 그것도 역사상 유례없는 동양인 수석으로 졸업한 천재였죠. 졸업 작품으로 프랑스 요리의 심장인 파리에서 장 5가지 변주라는 이름의 한식 코스 요리를 선보여 수십 년간 서양 요리의 문법에만 익숙해져 있던 심사위원들을 충격과 감탄에 빠뜨렸습니다. 한 평론가는 이것은 음식이 아니다. 간장, 된장, 고추장이라는 동양의 오래된 시간 속에 담긴 서사를 맛보는 경험이다 라는 극찬을 남겼습니다. 모두가 그녀가 파리의 최고급 레스토랑에 남아 프랑스 요리의 새로운 역사를 쓸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녀의 꿈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식의 현대화 그리고 세계화. 그 꿈을 위해 그녀는 뉴욕 미샤린 이스타 레스토랑 라 세네 스카우트 제의를 수락하고 부푼 가슴을 안고 출근한 첫날이었습니다. 라 세네 주방은 완벽한 기계와도 같았습니다. 헤드 셰프 마이클 로저스의 지휘 아래 모든 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는 곳. 그곳엔 창의성이라는 감정 대신 복종이라는 규율만이 존재했습니다. 세연이 들어서자 주방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습니다. 수십 개의 날카로운 시선이 이방인을 향했습니다. 마이클 로저스는 팔짱을 낀 채 마치 가구라도 들여놓은 듯 위아래로 그녀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강세연, 르꼬르동 블루 수석이라 근데 왜 하필 여길 택했지? 파리에는 당신을 위한 자리가 없었나? 그의 말투에는 실력에 대한 궁금증이 아닌 출신에 대한 명백한 의구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세연은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답했습니다. 파리도 훌륭하지만 저는 이곳 뉴욕에서 한식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셰프. 그녀의 당찬 포부에 마이클의 입가에선 숨길 수 없는 조소가 흘렀습니다. 그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재미없는 농담을 들었다는 듯 주변의 다른 셰프들에게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식? 아, 코리안 바비큐 같은 거? 매콤하고 마늘 냄새, 진동하는 그런 거 말인가? 미안하지만 여긴 그런 음식을 내는 곳이 아니야. 착각하지 마. 그는 세연이 연구해온 레시피 노트를 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가 샘플로 가져온 고추장 소스를 작은 스푼으로 뜨더니 맛보지도 않고 코에 가져가 킁킁거리다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는 보란듯이 그 스푼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쨍하는 소리가 주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세연의 꿈이 깨지는 소리이자 그녀를 향한 모욕의 시작이었습니다. 세연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시작이군. 이들은 맛을 보기 전부터 이미 평가를 끝냈다. 내 요리가 아니라 내 얼굴, 내 출신을 향한 편견. 마이클은 산더미처럼 쌓인 감자를 턱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우선 칼질부터 다시 배우지. 저거 다 손질해. 그날 이후 세연에게 주어진 것은 끝없는 재료 손질과 설거지, 그리고 뜨거운 기름이 튀는 튀김기 앞이었습니다. 그녀의 섬세한 손은 감자 깎는 칼에 무뎌져 갔고 그녀의 창의적인 레시피 노트는 라커룸에서 먼지만 쌓여갔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없는 사람처럼 대하거나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퇴근한 텅 빈 주방은 온전히 그녀만의 실험실이 되었습니다. 마이클이 무시했던 된장과 고추장, 간장을 이용해 서양의 식재료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는 실험. 그것은 외로운 싸움이자 스스로의 정체성을 증명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괜찮아, 세연아. 맛은 거짓말하지 않아. 결국엔 모두가 알게 될 거야. 그러던 어느 날 기회는 위기처럼 찾아왔습니다. 레스토랑의 가장 큰 후원자이자 VVIP인 괴짜 예술가가 나는 음식을 먹고 싶지 않다. 당신의 주방에 숨겨진 이야기를 맛보고 싶다는 수수께끼 같은 요청을 해온 것이죠. 마이클과 수석 셰프들이 머리를 싸맬 때 레스토랑 오너가 세연을 지목했습니다. 마이클, 세연에게 한번 맡겨보지. 그녀의 졸업 작품에 대한 평을 들은 적이 있네.
어차피 믿져야 본전 아닌가. 마이클은 분노했지만 오너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세연에게 경고했습니다. 만약 네가 이 저녁을 망치면 넌 그냥 해고가 아니야. 이 뉴욕 바닥에서 다시는 칼을 잡지 못하게 될 거다. 마지못해 주어진 단 한 번의 기회. 그녀는 이 하룻밤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합니다. 그녀가 내놓은 요리는 수비드 갈비찜과 백김치 스타일의 배추 퓨레. 가장 한국적인 맛을 가장 현대적인 방식으로 풀어낸 회심의 역작이었습니다. VVIP 예술가는 요리를 맛보는 내내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그는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오너에게 말했습니다. 이 셰프 손으로 요리하는 게 아니군. 영혼으로 요리해. 지난 20년간 이렇게 정직한 맛은 처음이야. 하지만 그날 밤의 작은 성공은 더 큰 재앙의 서막이었습니다. 하필 그날 레스토랑에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있었습니다. 그의 펜 끝에서 레스토랑의 별점이 갈린다는 악명 높은 음식 평론가 줄리안 반스. 그는 VVIP의 소문을 듣고 불시에 레스토랑을 찾은 것입니다. 며칠 뒤 뉴욕타임스에 그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목은 고급 요리에 대한 무례한 도전, 방향을 잃은 K-소스의 폭주. 기사의 내용은 잔인할 정도로 신랄했습니다. 정체불명의 달콤함과 자극적인 마늘향이 섬세한 미각을 어지럽혔다. 셰프의 야심은 과했으나 철학은 부재했다. 한식은 한식일 뿐 고급 요리의 반열에 오르기엔 너무나 투박하고 또 무례하다. 한 줄의 기사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레스토랑의 예약은 급감했고 분노한 오너는 모든 책임을 그녀에게 돌렸습니다. 그녀는 해고되었고 뉴욕의 미식계에서 사실상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텅 빈 방에서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칼들을 하나씩 닦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칼자루마다 굳은 살 박인 손에 기억과 뜨거운 열정의 시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짐을 싼 세연이 JFK 공항에 앉아 텅 빈 눈으로 이륙하는 비행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한국에 계신 할머니와 영상통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할머니의 자글자글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연아, 밥은 먹고 다니냐? 너무 애쓰지 마라. 우리 집 장독대 장맛이 해마다 다른 이유가 뭔지 아니? 그의 햇빛, 그의 바람을 다 기억하고 있어서 그런 거요. 맛있는 장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여. 시간이 만드는 거지. 내 음식에도 그런 기억이 있어야 혀. 시간이 만드는 것, 기억이 담긴 음식. 할머니의 한마디가 번개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세연이 가방 속 보자기를 풀어보자 그 안에는 할머니가 싸준 작은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수십 년간 집안의 역사를 품고 묵묵히 익어온 시간장의 깊고 그윽한 향이 퍼졌습니다. 그 향기 속에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바로 이 기다림의 미학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공항을 나섰습니다.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과 퇴직금을 털어 브루클린에 버려진 창고를 빌렸습니다. 깨진 유리창, 축축한 콘크리트 냄새, 쥐들이 들끓는 곳. 은행에서는 대출을 거절당했고 가진 돈은 금세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며칠씩 굶어가며 잠잘 곳이 없어 식당 바닥에서 새우잠을 자며 자신의 왕국을 손수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작은 식당의 문을 엽니다. 이름은 수려. 화려한 기교 대신 제철 식재료와 시간을 담아낸 그녀의 요리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특히 한 젊은 이세한인 블로거가 쓴 글이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수려는 레스토랑이 아니다. 그것은 귀향이다. 나는 셰프 강의 음식에서 잊고 있던 할머니의 손맛과 나의 뿌리를 보았다. 이 글은 SNS를 타고 번져나갔고 수려는 광고 하나 없이 오직 맛 하나로 뉴욕에서 가장 예약하기 힘든 식당이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 밤 모자를 푹 눌러 쓴 마이클이 수려의 나타나줄을 섰습니다. 그는 묵은지 카펠리니와 된장 크렘 브룰레를 주문했습니다. 한 입 맛본 그의 표정이 경악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이 깊은 맛은 대체. 그녀를 가장 비웃었던 라이벌 마이클. 그는 자신의 혀끝에서 펼쳐지는 맛의 신세계 앞에서 지난날의 오만함을 처절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이번엔 줄리안 반스가 선글라스를 낀 채 몰래 식당을 찾았습니다. 그는 흠을 잡으려는 듯 날카로운 눈으로 음식을 뜯어보지만 코스 요리가 끝날 무렵 그의 눈엔
경이로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를 가장 호평했던 평론가 줄리안. 그는 세연의 요리 앞에서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날 그의 칼럼은 뉴욕 미식계를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칼럼의 제목은 이러했습니다. 내가 틀렸다. 뉴욕은 지금 강세연을 맛봐야 한다. 그녀의 요리엔 한식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담겨 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쉐린 가이드 발표일. 세연은 평소처럼 주방에서 재료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전화가 울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차분한 영어 억양이 들려왔습니다. 강세연 셰프님 되십니까? 저는 미쉐린 가이드의 5호입니다. 세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셰프님의 레스토랑 수려가 미쉐린 1스타에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세연의 손에서 전화기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지난 시간들의 서름과 고통,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며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 별을 딴 기적. 브루클린의 허름한 창고 레스토랑이 당당히 미식의 별, 미쉐린 1스타를 획득한 것입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인터뷰하는 그녀는 화려한 옷 대신 늘 입던 깨끗한 셰프복 차림이었습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 별은 제 것이 아닙니다. 수백 년간 묵묵히 장을 담그고 김치를 담그셨던 우리 어머니들의 시간과 정성이 받은 것입니다. 저는 그 위대한 이야기를 세상에 전했을 뿐입니다. 제 요리는 퓨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화입니다. 저의 이야기이자 저의 할머니의 이야기가 새로운 언어로 번역된 것뿐입니다.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밤, 마감이 끝난 수려의 주방에 마이클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값비싼 와인 대신 한국 소주 한 병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깊은 고뇌 끝에 꺼내는 말을 전했습니다. 나는 두려웠네. 내가 평생 지켜온 모든 것들이 낡은 것이 되어버릴까봐. 당신은 내가 옳았다는 걸 증명했지만 동시에 내가 틀렸다는 것도 보여주었어. 당신이 말한 기다림의 미학 나에게도 가르쳐 주겠나? 세연이 말없이 웃으며 그에게 깨끗한 앞치마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미소는 승자의 여유가 아닌 같은 길을 걷는 동료를 향한 따뜻한 존중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한국인의 이야기 앞으로도 함께해요.